시부모님께 드리는 안부 전화. 대체 일주일에 몇 번 드려야 하고 자주 한다고 해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고민은 지금도 많은 며느리들이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쉽게 생각하면 규칙적으로 전화 드려야 한다고 얽매이지 말자. 할 이야기가 없으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답이 있긴 합니다. 마치 출석 체크 마냥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안부 전화 드리기. 먼저 관련 사연을 몇 개 정도 들어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놈의 안부 전화. 남편은 안 하는 안부 전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안부 전화 공백 기간을 적어 놓은 것을 보고 충격을 먹은 며느리입니다. 결혼한 지 2년. 말 그대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의 힘든 생활은 결혼 전부터 있었습니다. 너 돈 얼마나 버니? 나 어디가 아프다. 둘이 버니까 이제 엄마는 일 쉬어야겠다. 너가 용돈 챙겨라. 젊은 너네가 일해서 돈 벌어서 엄마 먹여 살려야지. 이런 건 남편한테 절대 말하는 거 아니다. 이런 건 며느리인 너가 알아서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제게 3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드릴 수가 없는 금액이니 드리진 않았습니다. 신랑이 돈을 잘 버는 편이긴 하지만 그동안 어머니한테 갖다 드린 게 많아서 우리는 돈 없이 결혼했고 시댁 친정 도움 없이 둘이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마이너스 대출로 돈을 만들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그래도 알뜰하게 가게 부수면서 빚 갚고 모으며 살고 있습니다. 시모는 결혼 전부터 본인이 기분이 안 좋으시면 전화를 안 받고 기분이 좋거나 부탁할 일, 할 말 있을 때만 전화 받고 하고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았지만 몇 가지만 말해보겠습니다. 결혼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신랑이 엄마랑 너랑 사이가 안 좋으면 나는 엄마 안 보고 너랑 살 거야 라고 2번이나 말해서 믿고 결혼했습니다. 살다 보니 신랑과 저는 크게 싸우거나 마찰이 많은 편은 아니었고 평상시에는 잘 지냈습니다만 딱 하나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 후에 1년 정도 어머니는 저에게 막말을 한 후 항상 내가 너한테 언제 그랬냐 라는 말로 일관하고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전에 신랑한테는 어머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참다가 이제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신랑은 엄마가 힘든 스타일임을 인정하지만 자기 엄마라 엄마가 안쓰럽다 라고 했지만 엄마가 너무했다며 인정하며 내 이야기를 들어줬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미 신랑한테 말을 했었습니다. 시댁이랑 함께 밥 먹기로 하기 전날 아버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이랑 싸웠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나보고 전화해서 상황 좀 알려달라고 너 전화는 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약속도 잡아야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신랑이 일 끝나고 바로 퇴근 후에 식당으로 온다. 일이 언제 끝날지 몰라 배고프실 것 같아서 바로 온다 라고 했더니 시모는 너는 내가 생각이 없냐. 신랑이 현장직인데 씻지도 않고 바로 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식당에서 불쾌해하겠냐. 창피하게 애를 그렇게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너만 이쁘게 하고 오면 되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랑이 작업복 입고 안전화 신고 다녀도 같이 손잡고 잘 다녀서 몰랐다. 그럼 물티슈랑 가라입으로 챙겨서 아침에 출근시키겠다 라고 했습니다.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에게 데리러 오겠다고 집으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한테 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생각이 없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는 지금까지 일들에 비하면 그냥 넘길 수 있는 것이긴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신랑이 욱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뒤 다 잘라먹고 엄마 집사람한테 사과해. 어머니 왈 무슨 소리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하냐. 난 며느리한테 잘못한 거 없고 사과할 거 없다. 이런 소리 할 거면 연락하지 마라 라고 해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한참 뒤 추석 때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용돈과 선물을 바리바리 챙겨갔습니다. 시부모 진분이 열리자마자 시모는 나에게 너가 대체 뭐라고 했길래 내 아들이 나한테 전화 한 번을 안 하냐 라고 하시며 점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더니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고 시모는 들고 온 선물들 다 필요 없다며 던졌습니다. 시모가 던져버린 선물들을 주섬주섬 주워서 쫓겨나 집으로 왔는데 시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다시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하셔서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방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나와서 소리 지르며 우셨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너 왜 내가 데리러 간다고 한 거는 쏙 빼고 말하냐? 나는 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고 이모들도 처음부터 너 다 싫어했고 이혼하면 남이 내 때문에 아들인 너가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내가 걷지도 못해서 바닥을 기어 다닐 때 너네가 한 번이라도 와서 들여다봤냐? 너 니네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얘가 말을 다 지어서 하는 거다. 우리 아들은 나 안 보고 살 수 없다. 라고 하며 소리 지르며 우셨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저보고 그냥 잘못했다고 빌라고 하셨습니다.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라고 하고 끝내라고 하셨는데 안 그러면 안 끝날 것 같고 신랑도 가만히 있고 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끝냈습니다. 완전 충격을 제대로 먹고 그날 집에 와서 잠도 못 자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신랑과 시댁에 아침 먹으러 가는 길에 신랑이 엄마가 잘못한 것 같다고 사과 받자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네가 말해주지 왜 다음날 사과를 받자고 하냐 라고 했더니 그땐 엄마가 울고 불쌍해서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자마자 어머님이 미안했다고 하십니다. 안부 여쭤보고 밥 먹고 어머님이랑 둘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왜 바닥을 기어 다닐 만큼 못 걸으셨냐 여쭤보니 친구들이랑 바닷가에 놀러가서 방파제 같은 곳에 들어가서 사진 찍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가서 사진 찍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났는데 무릎이 안 펴져서 못 걸으셨다고 합니다. 추석 끝난 후 다음 설에 배웠습니다. 그 사이에 같이 저녁 먹자고 했는데 어머님이 말도 없이 나가셨다고 합니다. 아버님도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설날이 오기 전에 신랑이랑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다가 대판 싸웠습니다. 엄마가 문제가 있는 건 인정하지만 제가 예민한 것 같다고 계속 내가 엄마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예민하지 않게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신랑한테는 또 다르게 말하더라고요. 신랑한테는 카톡으로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 이럴 거면 연락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또 부탁할 일이 있거나 필요하면 본인이 먼저 신랑한테 전화하십니다. 어쨌든 잘 지내보자 하는 마음으로 설 때 큰 집에 갔는데 큰 어머니가 저와 신랑한테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겠다면서 자기한테 와서도 내가 연락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집도 친정 근처에 얻었다는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그냥 안 들어줬다고 하셨습니다. 큰 어머니한테까지 내 이야기를 하시고 정말 앞뒤가 다른 시어머니를 보며 무서웠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예민한 건가? 그래도 신랑이랑 살려면 내가 한번 바뀌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난 당신들이 바라는 만큼의 며느리 도리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신랑이 어머니한테 전화 좀 드리라고 말해서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으셨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녁에 카톡이 왔습니다. 몸은 괜찮니? 별일 없니? 몸도 안 좋은데 일은 왜 하니? 배고프겠다. 아프지 마라. 고맙다. 이런 내용들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카톡으로 연락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신랑 핸드폰 화면에 스케줄을 적는 달력이 있어서 충전이 다 되어서 빼고 한번 열어봤는데 거기에 적힌 내용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번에 어머니가 신랑 아이디로 핸드폰에 있는 달력을 쓴 적이 있어서 신랑 핸드폰 화면에 어머니가 스케줄 작성한 게 다 떠있더라고요. 며느리 전화 한 달 4일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고 멍했습니다. 아직 신랑한테는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시어머니에 대해 또 예민하다고 말할 것 같고 또 싸울 것 같아서 아직 말을 못했습니다. 힘든 어머니 때문에 나한테 미안하고 그런데 또 자기 엄마이고 엄마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걱정이고 죄책감으로 살까봐 엄마를 아예 버리지를 못하겠다고 하는 남편. 이 상황에서 이런 걸 보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는데요. 신랑 말처럼 시어머니에 대해 제가 예민한 걸까요?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이 심한 시아버지. 며느리에게 안부 전화를 강요할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애 3년 후에 결혼한 지 몇 개월 안 된 새댁입니다. 결혼을 앞두고서부터 시댁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저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과 연애 초에 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 회복이 빨라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화장실, 샤워 등은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무조건 남편이 아버님 간병하는 스케줄에 맞춰 일주일에 한 번 늦은 오후나 저녁쯤에 만나 식사, 영화, 산책 등의 항상 비슷한 패턴의 데이트를 해왔습니다. 아버님이 많이 회복되신 후에 기념일에도 저녁에 만나 식사를 했는데 그날 하루쯤은 남편이 어머니나 동생에게 부탁을 하고 저와 좀 더 긴 시간을 같이 있어주길 바랬는데 어머님, 동생도 고생한다고 그런 말을 먼저 입 밖에 꺼낼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많이 서운했었습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어머님이 남편에게 간병 날짜를 지정해 주시면 저는 군말 없이 그날 데이트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남편의 간병 스케줄을 피해서 바쁘게 준비해 왔고, 결혼을 하면 그래도 지금처럼 아버님과 오랜 시간 간병하며 지내지 못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하고 배려했습니다. 남편도 결혼 후에는 지금과 같이 아버님 간병을 못하는 상황에 대해 인정을 하고 서로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는 어머님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아버님이랑 따로 거주하시다가 남편이 아버님을 병원에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해서 주말은 두 분이 같이 보내십니다. 제 고민은 아버님이 남편에게 너무 의존하고 계신 것 같고 저한테 안부 전화를 강요하는 상황이라 남편과 저 둘 사이에 문제가 없어도 시댁 문제로 몇 번 싸웠다는 점입니다. 먼저 결혼 과정과 시댁과 친정의 집안 분위기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은 양가 도움 없이 예물 예단 생략하고 진행했고 집은 대출로 해서 같이 갚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버님께서 쓰러지기 전 시댁의 도움을 받아 대출 없이 집을 마련하려 했는데 아버님이 쓰러지고 나서 일절 안 받기로 했습니다. 시댁 재산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욕심나지도 않고 이게 제일 속 편합니다. 시댁 분위기는 사실 며느리에게 조금 힘든 분위기입니다. 자식들이 모두 성인이 된 후에도 적어도 하루 한 끼 저녁은 같이 먹으려고 노력하는 집안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통화를 자주 하고 차나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도 며느리, 서방님 등 온 가족이 주기적으로 모여 식사하고 안부 묻고 똘똘 뭉쳐야 합니다. 저희 친정 분위기는 시댁과 많이 다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 학교나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인사하고 각자의 방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할 얘기가 있을 때 부르거나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고 끼니는 각자 먹고 싶을 때 챙겨 먹고 서로가 어느 정도 챙겨줄 때도 있지만 알아서 먹습니다. 전화 통화는 용건이 있으면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끊습니다. 사위에게 바라는 건 하나도 없고 니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 공포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나은데 통화 중에 긴 잠적을 견디기 힘들고 무슨 말이든 쥐어짜내고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고 힘듭니다. 아버님이 입원하시고 적적하신지 자식들에게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결혼 전 남편이랑 짧은 시간 데이트할 때도 계속 전화하셨습니다. 저랑 데이트하는 걸 알면서 일부러 전화하시나 라고 나쁘게 생각한 적도 있는데 원래 전화를 많이 하신다니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시아버지의 통화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뭐 하냐, 뭐 먹었냐, 언제 오냐 등등입니다. 결혼 후에도 자식들에게 하루 2번 이상의 안부 전화를 강요하고 그 외에 아버님도 많이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많이 통화하니까 저한텐 강요할 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해서 안부 전화를 강요하시니 일단 노력해 보겠다고 하고 끊었지만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결혼 전후에 시댁에 서운한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각자 부모님께 잘하고 사위, 며느리로서 가끔 식사 같이 하고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뵈는 선에서 도리를 하고 결혼 후에는 우리의 가정에 더 충실하자 라는 입장이고 남편은 제가 시댁 불편한 게 친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굳이 일부러 얼굴을 부딪히면 언젠가 마음의 문이 열릴 거다 라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합의점이 안 나오네요. 매주 남편이 이러이러해서 주말에 부모님과 식사했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하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시댁에 가게 되면 남편은 낮잠도 꿀꿀 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저는 불편해서 잠도 못 자고 그냥 앉아서 핸드폰 하다 옵니다. 저희 신혼집이 시댁과 가까운데 신혼집에 와서 쉬다가도 남편은 다시 하루에도 몇 번씩 시댁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아버님 지인 결혼식이나 모임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이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거나 대신 가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아무튼 여전히 남편은 남편 역할은커녕 결혼 후에도 시댁에서 아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도 친정에서 딸 역할을 하려고 왕복 4시간 넘는 거리를 힘들게 내려왔습니다. 결혼해서도 시댁에 헌신적인 남편과 시댁 안부 전화, 시댁 모임 등이 저를 괴롭히고 있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 사연입니다. 시댁의 징글징글한 전화 스트레스, 환장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4년 차인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초반부터 시작된 시댁의 전화 강요 때문에 정말 징글징글해서 어디에라도 털어놔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격 탓인지 집안 분위기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어릴 때부터 용건이 없으면 전화를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연애 시절부터 남들 다 해본다는 전화통 불나게 통화하고 밤새고 그런 연애질도 안 해봤습니다.
제가 워낙에 전화도 짧게 하고 용건이 없으면 전화도 안 한다는 걸 친정 식구들, 남편 다 알고 있습니다. 친정 집도 저랑 비슷한 성향이기도 하고 궁금하거나 용건이 있으면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십니다. 이 정도는 다들 그러지 않으시나요? 전화는 그러라고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 시댁 식구들,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 생각이 조금 다르신가 봅니다. 신혼 때부터 전화하라는 스트레스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안 맞는데도 예의 차린답시고 신혼 때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안부 전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신다고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 주시길래 그 뒤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하던 전화마저 그냥 싹 끊어버렸습니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거 성향이 안 맞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안 하고 욕먹자 싶었습니다. 전화는 안 드려도 집안 행사 때마다 찾아가니까 거의 2달에 한 번꼴로는 시댁에 직접 방문합니다. 처음에는 볼 때마다 저보고 말씀하시더니 이젠 지치셨는지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어버이날이 코앞이라 주말에 인사드릴 겸 해서 시댁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더러 집 잘 도착했다고 전화드리라 시켰습니다. 사실 남편도 시댁을 잘 챙기는 성격이 아니라 제가 전화 안 드린 뒤로는 용건 있을 때마다 남편 보고 너희 집엔 네가 직접 전화드리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나가나 싶었는데 형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아서 내용을 들어보니 제가 전화 안 하고 남편 시킬 때마다 형님께 전화해서 제 욕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집에 와서 남편이 잘 도착했다고 전화를 하니 며느리는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이런 걸 가르쳐야 아냐고 난리가 나셨다면서 앞으로 집에 다녀간 뒤로는 남편 시키지 말고 제가 직접 어머니께 전화하는 게 좋겠다는 형님의 얘기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이가 없는 게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잘 도착했는지 알고 싶은 게 목적이라면 누가 하든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진짜 시댁이라 시짜 짓을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건지요? 그 와중에 중요한 건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고 아버님과 재혼하신 새어머니라는 거예요. 사실 남편이 성인 된 후부터 어머니로 들어오신 거라 남편도 어머니에 대한 정도 없고 결혼 전에도 안부 연락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남편의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 기다리시는 것도 아닐 테고 딱히 전화 드릴 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도 아니라 서로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전화를 강요하니 남편도 당황스러워하고 제가 싫어하니까 어머님께 뭐라 말은 못하고 제 대신 전화를 해주는 게 전부입니다. 사실 남편도 어머니를 어려워합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전화 때문에 시댁과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저 대신 시어머니께 시달리셨을 형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토록 전화에 집착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렇게 나오시니 그냥 전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도 더 하기 싫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시댁 전화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지긋지긋해 죽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왜 결혼하면 여자만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라고 호소하는 여성분들이 많을 겁니다. 남자들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하던 대로 똑같이 하고 사는데 왜 여자들에게만 이런 의무가 생기고 더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부 전화는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 마음이 생길 때 하는 게 맞습니다.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얽매이게 되는 순간 힘들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만 짚어보면 남편들은 왜 본인조차 잘 하지도 않는 안부 전화를 아내에게 강요하고 나는 안 해도 너는 해야 한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지니고 있을까요? 그리고 친자식도 못하고 안 하는 걸 왜 남의 딸에게는 하라고 할까요? 안부 전화 때문에 싸우고 수년 혹은 10수년 이상을 시달려온 며느리들의 결론은 보통 비슷합니다. 이제는 그냥 안 하고 살고 안 했더니 속이 다 시원하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본인도 잘 안 하는 안부 전화 배우자에게 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 본인도 친정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시부모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